이걸 따라올 수 있는 국산차가 있을까? 감히 말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야노도 정재훈입니다. 디수야? 디수야! 아이고, 이렇게 조그매졌어. 야노도 영상만 보시고 제가 금수저이거나 돈이 많은 줄 아시는데 구독, 좋아요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는 멘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취업을 해서 거의 4년이 다 돼갈 때 산 제 첫 차는 중고 디젤 액센트 수동이었습니다. 액티스에 관한 썰 영상은 영상 설명 링크에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고 와주시면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습니다. 제 첫 차이자 가장 오래 운행했었던 액센트 디젤 수동 액티스 초고속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I'm 디리드. 내 친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본인 라인의 원조, 박살이 나도 저렴한 전구 헤드램프, 골프채 감성 안개 등 시원하게 뚫린 덕트. 엔진룸입니다. 4기통 1600cc VGT 디젤 엔진이 반겨줍니다. 128마력 26.5 토크로 공차 중량 1.2톤의 차체를 가볍게 끌고 다닙니다. 바퀴는 19, 50에 16인치. 내 친구 현대자동차. 핫해치가 별거 있습니까? 이 정도면 핫해치입니다. 해치백은 위트라고 이름이 더 붙습니다. 트렁크입니다. 깊이는 3.5DT, G바겐보다 살짝 깊습니다. 폭은 5DT, G바겐과 똑같습니다. 높이는 위에 판까지 3DT, 폴딩까지 하면 트렁크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사를 할 때 짐을 잠시 본가로 액티스에 넣고 왔었는데 어머니께서 화물차를 끌고 오신 줄 아셨습니다. 트렁크 마감 따위는 차값을 올릴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불박구선이 나오는 건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실내입니다. 최근 자동차 실내 트렌드는 환경보호입니다. 액티스의 실내는 핸들만 잔인한 소가죽을 사용, 나머진 천연 공룡 에너지 내장재와 비건 레더들로 실내의 멋과 환경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 현대자동차. 남자는 수동, 남자는 사이드 브레이크. 테슬라부럽지 않은 심플한 공조장치 조작, 조작하기 좋은 비상등 위치, 포르쉐 감성 내비 버튼, 에어벤트, 소가죽 너너, 공룡 소재, 끈으로 고정된 글러브 박스, 요즘 트렌드인 비건 레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가죽을 문짝에도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타공인데 루이비통 무늬가 생각나는 건 기분 탓일까요? 여기도 공룡 소재. 고급 수입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룸미러 하이패스. 뻣뻣한 비건 레더가 튼튼합니다. 흑구를 능가하는 수납 공간. 1초도 아까운 현대인들을 위한 수동식 시트 조절. 남자의 페달 3종 세트. 저렴한 차값을 위해 페달이 마감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70과 동급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키 175cm입니다. 딱 맞는 헤드룸. 주먹 1.2개 레그룸. 팔걸이가 없어 춤이 절로 나옵니다. 차가 흔들려. 그물 맵 포켓이 보조석 뒤에만 있습니다. 통풍도 안 되면서 타공해 둔 게 킹받습니다. 주행입니다. 액티스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차 좋다. 제가 옛날에 우리 출퇴근길 한 30km 넘었었잖아요. 그 도로를 앵급을 들어온 채로 한 일주일은 타고 다녔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일주일 타다가 금요일날 도저히 주말에 타니까 다시 차 기름 맞다 놓고, 그 정도로 연비가 좋은 차죠. 자, 그리고 이 엔진의 이 필링이 내가 기대를 아예 안 해서 그런가? 내 기억이 왜곡됐었나?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오히려 그 왜 지금 신형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2.2 디젤 있잖아요. 뭐 스마트 스트림 해가지고 소렌토나 카니발에 막 들어가는 거. 걔보다 얘가 지금 이 1.6 디젤이 뭔가 이 필링? 엔진 돌아갈 때 난 그 왜 흑자 같죠? BMW 엔진이 되게 좋잖아요, 필링이. 4기통 디젤 엔진이. 뭐 걔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걸 느꼈어. 얘가 멈춘 상태에서 시속 한 50km까지는 이 엔진 소리, 거동이 되게 경쾌한 거야. 네, 맞아요. 운전을 직접 하는 저도 한 시속 60 언더까지는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국산차가
있을까? 감히 말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G70 스팅어, 베렌, 아엔 그 외에는 시속 60에서는 이 액티스보다 경쾌할 수가 있을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얘는 기어 2단에서 클러치를 잘못되면 차가 막 튕겨 나가. 나는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클러치 조작만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어깨를 미는. 하지만 시속 60이 넘어가면 이제 0.6과 이 소형차의 한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이런 고속도로 110km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조질 거야 이런 작은 차로. 그냥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도심에서는 이게 액센트라고 막 안 껴주고 막 그러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그냥 토크발로 확 차선 바꿀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경쾌하다. 그리고 수동이잖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차 타면 BMW ZF 8단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어지간한 오토 미션을 타면 지금 제 흑구도 미션 멍청한 것 같고 좀 마음에 드는 자동 변속기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무단 변속기 수준의 변속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통 겁나 치고 있구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조작만 잘하면 ZF 8단 부럽지 않은 변속 능력을 보여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까 얘는 클러치를 뗄 때 네. 이 충격이 엄청난데? 힘이 너무 차요. 시동이 어지간하면 안 꺼져. 그러니까 엔진이 차를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가는 것 같아. 야, 막 이러고. 네가 액티스 끌 때 네. 엔진이 차를 흔든다 그랬잖아.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은 뭐 차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이 안정감은 확실히 소형차다 보니까 떨어진다. 대신에 이게 좀 전차주로서 실드를 치자면 60 이상부터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약하지도 않지만 그 이상의 힘에서 막 이렇게 칼치기를 하려면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차가. 어차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칼치기도 할 일도 없고 차주들이. 그래서 이 정도 불안정감은 괜찮다. 일반 공도에서는 치고 나갈 맛이 있겠네. 그래서 도심 이런 고속도로 말고요 그냥 도심에서는 신호 딱 바뀌면 시원하게 치고 나갈 수 있죠 그냥. 딱 기어 2단까지는 아예 부럽지 않다. 3단부터는 모르겠지만 기어 2단까지는 이 정도면 상당히 경쾌하게 잘 치고 나간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네. 이 정도 차라면은 디젤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연비가 지금은 리셋에서 27, 30 나오고 계속 올라가는. 저는 20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엑스디스를 거의 10만 킬로 넘게 운행하면서 20km 이하 떨어진 적 없고, 그게 발끝 운전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었고, 지금 기름값이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유료비로서. 그때 저는 거의 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액티스 타고 다닐 때 막바지에는 그때 완전 개꿀이었는데. 이런 연비만 봐도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 차면 진짜 부담 없이 몰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네, 메리트가 상당히 있죠. 왜냐면 이걸 어차피 첫 차로 사면 형도 알다시피 두근거리잖아요. 떠나고 싶잖아요. 막 내 차를 몰고 그 전에 버스 타고 그런 다니던 데를 다 차로 몰고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연비가 좋다 보니까 전혀 부담, 오히려 버스비보다 더 안 나올 거예요, 돈이. 저도 막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 그 교통비보다 액티스를 타고 다닐 때 이 기름값이 훨씬 안 나왔고, 그리고 수리비, 제가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앞에 범퍼 나가고 헤드램프 나가고 안개등 나가고, 그거 다 고치는데 6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수리하는데 3일도 안 걸렸어. 이 도장은 마르고 나한테 준 건가 차를. 그 정도로 저렴하고 빠른 수리를 보여줬었죠.
기름값 플러스 그런 피치 못할 사고에서도 들어가는 돈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어 다니기보다는 이런 진짜 저렴하고 돈 아낀다고 뭐 대중교통 타기보다는 이런 가성비가 넘치는 차를 구입해서 돌아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엑센트를 사고 뭔가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기 전까지는 방구석에서 주식만 했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살았죠. 그냥 게임하고 주식하고 뭐 사람도 안 만나고. 근데 이제 엑디스를 딱 사면서 뭐 어디 스키장도 다니게 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발자에 없던 연애도 하게 되고. 연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소개팅을 많이 했을 때 이 엑센트 때문에 좀 저를 차신 여성분들이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 아니, 표정이 보이잖아. 딱 같이 딱 차 타고 가면 표정이 썩는 게, 왜냐면 얘 엑센트 위트가 솔직히 모닝보다 조금 더 크고 거의 약간 경차 모르는 사람은 경차로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냥 썩는 거지. 그리고 시동 걸면 막 덜덜덜덜덜 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뭐 저를 찾겠죠? 자, 그런 식으로 좀 서러움을 겪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다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 사회 초년생들 중에 요즘 또 우리 청년들은 근데 약간 남에게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치. 허세도 부리고 싶고, 그러니까 막 BM 막 3 시리즈 사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얼굴이다. 얼굴과 자신감이다. 말하면서 그냥 어이가 없네. 못생기면 이 클래스 타도 안 돼요. 요즘 여성분들은 얼굴이 중요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괜히 되도 않는 허세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가성비 있는 차를 타서 시드머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개발에 이제 힘써서 잠시 무릎을 꿇고 이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은 거죠. 이 너무 건설적인 얘기인가요, 안원도에서? 엑센트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